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나영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학위 주제는 셔틀 펠렛 인젝션이라는 기술의 3차원 비선형 자기유착학 시뮬레이션을 다룹니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각각은 발표를 진행하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카막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핵융합 플라즈마를 효과적으로 가둬두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서 특징적인 자기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세트의 코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강한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D 모양의 토로이달 코일과 플라즈마의 위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폴로이달 코일로 구성됩니다. 또한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형성하기 위한 센트럴 솔레노이드가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폴로이달 방향의 비교적 약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는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자기장 구조를 형성합니다. 토카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강력한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자기 가둔 방식에 비해 우수한 플라즈마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플라즈마 내부 입자들이 외부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폴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플라즈마 전류 역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즈마 전류의 존재로 인해 다양한 자기유착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MHD 불안정성들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플라즈마 디스럽션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디스럽션은 크게 thermal change, current change, 그리고 runaway electron 형성이라는 단계를 걸치며 발생하는데요. 이 각각의 과정이 다음과 같은 장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플라즈마 에너지가 큰 이터와 같은 미래 장치들의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디스럽션을 제어하는 기술은 이터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디스럽션 프레딕션을 기반으로 크게 어보이던스와 미티게이션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모든 디스럽션을 피해서 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몇몇 디스럽션은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미티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장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라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제한된 미티게이션 방법 중 하나로 셔틀 펠렛 인젝션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냉각된 불순물 펠렛을 깨트린 형태로 플라즈마에 주입하여 빠르게 냉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PI 형식은 현재까지 가장 유망한 미티게이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이터 역시 기반 미티게이션 시스템으로 SP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글과 듀얼과 그리고 스태거드 인젝션 등 다양한 방식들이 이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크기 등의 특성이 현존 장치들과 매우 다른 이터에서도 SPI가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며 프레딕티브 캐파빌리티를 통해 사전에 이터에서의 SPI 작용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렛을 깨트리며 사용한다는 지점에서 SPI의 작용이 매우 복잡한 현상의 상호작용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깨진 채로 입사한 펠렛 조각은 플라즈마 내부에서 어블레이션을 거치며 플라즈마의 소스 혹은 싱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플라즈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도, 온도, 그리고 전류 등의 변화는 특히 마그네틱 아일랜드 구조 형성으로 대표되는 MHD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자기장 구조의 스토캐스티제이션에 이르러 자기장 방향의 빠른 히트 컨덕션에 의해 플라즈마가 붕괴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에서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이 산행 연구들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도 SPI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PI의 작용은 이렇듯 다양한 물리가 관여하는 아주 비선형적인 특징을 보여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토로의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위해서는 수치 모델을 현존 장치에서 밸리데이션하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제 학위 논문은 SPI 자체의 3차원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SPI를 모사할 수 있고 사실적인 콜루저널 라디티움 모델이 도입되어 있는 조랩 코드를 통한 3차원 비선형 자기유체역학 모델링을 주제로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SPI 작용의 물리기작을 이해하고 이터를 위해 제한된 SPI 스킴들의 가능성을 평가하며 K스타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이미 진행되었거나 혹은 추가로 진행될 이터 대상의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엿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싱글 네온도프트 SPI 시뮬레이션을 통해 SPI 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 현상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 다음으로 결과를 K스타 실험 결과와 비교하고
그리고 SPI 모델링에서 항상 걱정거리 중 하나인 SPI 조각들의 분포에 의한 불확정성에서 오는 결과의 민감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거칩니다. 이어서 멀티플 SPI 스킴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 역시 케이스타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마지막 컨클루전을 도출합니다. 먼저 싱글 네온도 SPI의 결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SPI 조각들이 유니폼한 크기를 가지는 단순화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SPI 이후에는 플라즈마는 크게 프리설머켄츠, 컨벡티브 데니시티 믹싱, 그리고 콜드 버블 컨벡션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플라즈마의 전자의 밀도 그리고 온도에 대한 컨트롤 플롯들인데요. 대표적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프리설머켄츠 페이즈에서 발생하는 퍼시-슐러터 전류에 의한 기작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전 연구 결과들에서는 종종 나타났던 헬리칼 쿨링과 같이 알려진 기작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콜드 버블이라는 낮은 온도의 구조에 의한 컨벡티브 메커니즘이 발견되었으며 디스럽션 상황에서 흔히 예상되는 플라즈마 전류의 플래트닝에 의한 플래트닝에 이러한 컨벡티브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프리설머켄츠 페이즈에서는 SPI에 의해 플라즈마에 전해진 데니시티 소스 등을 통해 플라즈마 압력이 왼쪽과 같은 3차원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3차원 압력 구조의 변화는 토카막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퍼시-슐러터 커런트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플라즈마 전류 변화 기작을 통해 기존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자기장 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SPI 조각들이 플라즈마 내부에 특정한 자기장 구조를 갖는 퀘이커 O1 서페이스에 도착하게 되면 그와 공명을 일으켜 같은 구조의 인터널 킹크 모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SPI보다 조금 더 앞서서 플라즈마 중심부 밀도가 오를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플라즈마 중심부 밀도 상승이 중요한 디스럽션 미티게이션 시스템 관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결산 결과가 실제 실험과 일관된 밀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컨파인먼트가 완전히 유실되는 데에 콜드 버블이라는 낮은 온도의 구조가 플라즈마 내부로 관통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SPI 전산모사 컨텍스트에서는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전류의 컨투어와 오른쪽의 인터널 인덕턴스를 보시면 콜드 버블의 구간이 콜드 버블이 플라즈마 전류를 플래트닝 시키는 것에 일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스타 실험 결과와의 비교입니다. K-스타에는 SPI 실험과 연관된 장비들이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SPI가 있어야 되는 O포트와 G포트에 이제 대칭된 형태로 SPI가 설치되어 있고요. SPI가 결과 나타나는 라디에이션 분포를 진단하기 위해 PAA 혹은 TAA로 나타나 있는 폴로이달 그리고 토로이달 필터 AX UV 어레이들이 여러 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G포트에는 싱글 크리스탈 디스퍼전 인터페로메터라는 장비가 수직 방향의 라인 오브 사이트로 라인 인테그리티드 덴시티를 측정합니다. 3차원 비선형 결과로부터 해당 진단 장치들의 신호들을 재구성하여 실험과의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라인 인테그리티 덴시티 채널들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 내부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컨벡티브 덴시티 믹싱이 일어나는 구조와 겹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3차원 비선형 계산 결과로부터 재구성된 결과와 실제 K-스타 실험의 결과가 경향성과 그리고 값 자체까지 꽤 정확하게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션의 폴로이드 분포의 경우 역시 실제 실험의 경향성을 이제 시뮬레이션이 잘 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플라즈마 전류의 피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라디에이션의 피크 역시가 이제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라디에이션의 경우 시뮬레이션이 라디에이션을 오버리스티메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제 SPI 입서 초반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SPI 조각들의 분포를 수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었으며 다음 섹션에서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에이션의 토로이달 분포입니다. K-스타에 설치된 TA 진단들에 해당되는 값들이 실험과
실험과 계산 결과에 각각 색상을 맞춰 나타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전반적인 경향성은 제한하지만 실험 결과를 보시면 SPI 입사 위치에 가장 가까운 2번 TA보다 3번 TA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SPI 입사 이전에 수백 km/s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플라즈마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초기 플라즈마의 로테이션은 시뮬레이션에서는 0으로 무시되어 해당 효과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외하면 밀도와 라디에이션 분포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실험의 전반적인 경향을 잘 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I 조각 분포에 따른 시뮬레이션의 민감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페리다이나믹스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SPI 조각들의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분포는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된 실험의 카메라 이미지 등과 정성적으로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평균 크기 등 통계 모수들을 정량적으로도 재현해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분포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결과 라디에이션의 폴로이드 분포에서 다음과 같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더 구체적으로 재현되며, 토로이달 라디에이션 분포 역시 실험에서 관찰되는 개형과 더욱 가깝게 재현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프리셀메켄츠 커런트 컨벡티브 믹싱 그리고 콜드 버블 등 전반적인 MH 다이나믹스는 세세한 분포와 상관없이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따라서 펠렛의 속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같은 SPI 스kim 내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SPI 조각 분포에 의한 영향과 SPI 스kim 자체에 의한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이어지는 멀티플 SPI 시뮬레이션은 앞서 사용했던 단순화된 유니폼 샤드 분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SPI 스킴은 다음과 같이 싱글, 듀얼, 그리고 스태거드 SPI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싱글 SPI의 경우 앞서 보여드린 시뮬레이션과 같이 통상적으로 네온이 들어간 펠렛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곳에만 불순물이 입사되는 N=1 구조의 특성상 라디에이션이 한 곳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된 라디에이션을 피하고자 대칭된 구조의 듀얼 SPI가 제한되었으며, 해당하는 N=2 구조를 통해 라디에이션을 보다 균일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거드 SPI는 비교적 마일드한 MHD를 동반하는 수소 동위원소로 구성된 펠렛을 먼저 입사시킨 이후에 라디에이션을 위한 네온 펠렛을 시간차를 두고 입사시킴으로써 밀도 증가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더 높은 밀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엔 각각 라디에이션의 토로이달 피킹과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메인 아이온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듀얼 SPI의 경우 양쪽에서 SPI가 정확히 동시에 입사되는 경우에는 라디에이션의 토로이드 피킹 팩터가 싱글 SPI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0.5ms 정도의 작은 미스매치만 있을 경우에도 싱글 SPI와 거의 유사한 거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태거드 SPI의 경우에도 제한된 이유인 높은 플라즈마 밀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싱글 SPI에 비해서도 훨씬 피킹된 라디에이션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듀얼 SPI를 통해 유니폼 라디에이션을 얻고자 한다면 높은 수준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스태거드 SPI를 통해 밀도 증가를 노린다면 훨씬 집중된 라디에이션에 대처할 방법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터 실험과 비교를 해보면 실험의 라인 인테그레이티드 덴시티에서 역시 듀얼 SPI는 싱글과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스태거드 인젝션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라디에이션의 토로이달 분포에서도 시뮬레이션에서 예측된 피크트된 분포가 확인되는 등 앞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일관된 경향이 실험에서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SPI 기법에 대한 3차원 비선형 MHD 시뮬레이션이 K-스타 실험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SPI의 작용 과정에서 물리기작들이 규명되었으며, 이는 프리셀마켄치 페이지의 퍼지 슐러트 커런트, 그리고 원원 모드에 의한 덴시티 믹싱, 그리고 마지막 콜드 버블 컨벡션에 의한 온도 붕괴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멀티플 SPI 스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듀얼과 스태거드 SPI 모두 각각이 설계된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지만
듀얼 SPI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로 하다는 것, 그리고 스태거드 SPI의 경우에 픽스된 라디에이션이 동반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실제 케이스터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3차원 비선형 자규책 역학 시뮬레이션이 SPI의 작용에 필수 물리들을 잡아낼 수 있음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PI 작용에 있어 새로운 물리 기작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터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멀티플 스킴들의 한계를 지적하여 향후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콜리저널 라디에이티브 모델을 사용한 조렉의 SPI 시뮬레이션 밸리데이션 케이스의 첫 번째 사례를 퓨전 커뮤니티에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